네, 수요일입니다. 탐방노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 과장님 기다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던지고 갔죠? 맞아. 네. 알테오젠보다 매력적인 기업 나 다녀왔다. 오늘 공개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첫 번째 기업이 그 기업입니까? 네, 맞긴 한데 오늘 하필 또 바이오 좀 장세가 좀 안 좋네요. 그래도 기회를 오히려- 삼아야죠. 그렇죠. 네, 기회일 네. 수 있죠. 네, 뭐 잠깐 얘기하자고 하면은 오늘 네. 아까 알테오제 블락티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블락티를 했을 때는 셀티리온 옛날 한 4% 할인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한 9.9% 할인율이 사실 좋지는 않은 측면이었기 때문에 좀 단기간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회가 될 수 있는 알테오젠. 자, 그렇다면 그 알테오젠만큼 매력적이었던 기업 어디를 다녀오신 겁니까? 일단 첫 번째는 ABL 바이오입니다. 에이벨 바이오. 네. 빨리 듣고 싶습니다. 네. 한방 다녀오셨더니 어때요? 사실 이 회사는 2년 전에도 한번 갔다 왔었고 이번에는 조금 기대를 했던 부분이 이제 사실 2022년도 1월 달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1조 3천억의 기술 이전을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좀 조용했던 이제 회사이긴 합니다. 거의 2만 원에서 3만 원대에서 계속 박스권을 유지했던 이제 회사이긴 한데 사실 기술력이나 이런 타사 대비 어떻게 보면 제가 알테오젠과 비슷한 얘기를 했던 이유가 네. 물론 최근에 로슈가 이제 이중항체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이중항체 플랫폼에 대해 기대감이 이제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세밀하게 보게 되면 예전에 디날리라는 회사가 있고 다인이라는 경쟁사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슈가 있냐면은 이번에 로슈가 성공했던 거는 이제 수용체가 트랜스페린입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게 사실 약물 독성에 대한 이슈가 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임상을 진행하다가 이런 부작용의 이슈에 따라서 임상이 중단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오히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IGF-1R이라고 해서 이제 이게 특허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향후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슈가 물론 이런 임상에 대한 이슈가 있게 되면은 오히려 ABL 바이오에 대한 수용체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반사 수혜를 크게 얻을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좀 알테오젠과 좀 그림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에이벨바이오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ADC인데요. ADC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실 우리나라 ADC 쪽은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맞아요. 굉장히 큰 기술을 또 가지고 있죠. 흔히 말하는 이게 항체나 그리고 페이로드나 이런 링크를 세 가지 물질을 합쳐져서 이제 접합 물질로 이제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흔히 말해서 우리가 이 약물을 정상 세포에 맞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암 세포에 맞히기 위해서 이 접합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중 항체 이제 플랫폼에 이어서 최근에 이제 중국과 같이 이제 협업하는 이제 흐름이 있는데 바이오 이제 사이토젠이라는 회사와 향후에 이와 관련된 뭐 단일 클론 이제 항체나 이중 클론 항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복합 기술을 통해서 ADC 쪽으로 시장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향후에 이 모든 큰 그림 자체가 이런 ABL 바이오의 이중 항체 플랫폼이 시장에서 크게 좀 부각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세대 ADC 강자가 되겠다고 한 그 모멘텀이 중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2년이었어요. 산오피의 기술 이전을 하면서 정말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데 또 FDA에서 부분 임상 보류 조치를 냈단 말이죠. 임상 시험 우려가 결국은 완전 해소되어 있는지 여부가 사실 투자자분들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회사 측에서도 이제 해명을 했던 이제 부분이었고 이제 IND 이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용량에 대한 뭐 이슈가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ABA 바이오 아까 얘기했던 IGF-1R에 대한 물질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쪽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ABA 바이오는 아무 문제가 없고 향후에 마일스톤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한번 받았었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만약에 아까 알테오젠이 이제 그 알트 비포에 대해서 이제 머크사 독점 계약을 이제 했었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사노피도 이제 계약을 맺었었기 맞아요. 때문에 만약 이번 ABL 바이오의 이 이중 항체 플랫폼 ABL 302 쪽에 대한 이제 BBB 플랫폼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파킨슨 치료제 쪽으로 이제 적응증을 이제 하는 이제 치료제를 계약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노피가 똑같은 흐름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로슈나 다인이나 디날리아와 같은 이제 트랜스페린을 하는 회사들 대비해서
이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ABA 바이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게 나중에 사노피가 독점 계약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알토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이유가 임상을 진행하면서 향후에 이제 그거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향후에 제품 가격에 따라서 로열티를 받는 회사가 그렇죠.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노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임상 1상입니다. 결국에는 뭐 몇 년 뒤에 임상 3상까지 마무리가 되겠지만은 이미 ABA 사실 임상 1상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중 항체 플랫폼 자체가 이게 지금 BBB 플랫폼이 내 약물 전달 플랫폼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임상 1상이 안정성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ABA 바이오는 안정성 테스트에서 아무런 이제 그런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효능까지 확인은 된다는 측면에서는 향후에 사노피가 충분히 독점 계약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이게 저는 이제 사실 알테오제는 그림을 큰 그림 좀 보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단기간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정말 바이오는 장기간으로. 네. 정말 바이오는 4년, 5년을 보고 저도 알테오제는 4년 전에 갔다 왔고 2년 전에 갔다 왔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측면이었기 때문에 ABA 바이오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그럼 박제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장기간으로 호흡을 좀 가져가고, 4년. 네, 4년. 4년 동안. 네, 산업피에 대한 로열티 기대감이 있고, 그럼 혹시 정말 그렇게 방문을 했을 때 이 임상 시험에 대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실제로 체감하셨습니까? 뭐 예, 제가 맞아요. 결국에는 사실 항상 이쪽에서 탐방 노트를 보면서 네. 데이터는 항상 다 좋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항상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의심을 해야 되는 게 최근에 제가 상장 실제 적격 검사 이슈가 있었던 모 종목에 대해서도 거기서 항상 데이터는 좋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항상 이런 이슈들은 우리가 왜 항상 주가가 안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이걸 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고 한 3년 전, 4년 전에 갔던 그 임상 데이터가 좋았는데 주가가 아직도 1,000억대, 2,000억대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빅파마보다 데이터가 좋다? 사실 그럼 빅파마가 기술 이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이런 이슈나 사실 뭐 학회에서도 계속 꾸준히 받고 있고 실제로 기술 이전은 한번 경험이 있는 회사라면은 충분히 좀 검증이 된다라고 했을 때 ABA 바이오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주가가 측면에서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경쟁사들과의 포지션도 좀 자신감이 좀 느껴졌습니까? 네, 충분히 있죠. 이게 뭐 2년 전부터도 계속 꾸준히 경쟁사들은 부작용 이슈가 있고 심지어 화이자도 임상을 중단을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좀 상황이고 뭐 ABA 바이오가 지금 뭐 면역 항암제 쪽으로 그래파디 T가 있고 그리고 그래파디 B가 이제 그게 이제 기술 이전을 했던 BBB 플랫폼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AACR에서도 ABA 바이오는 그 ABL 111이나 ABL 504와 같은 이제 면역 항암제 이제 플랫폼을 사실 신규 이제 이중 항체 플랫폼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는 유황여행과 알테오젠과 어떻게 지금 이제 3천당 제약이 지금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긴 한데 이 K 바이오의 다 위상들이 이번 AACR에서 뭐 레오케 바이오도 될 수가 있겠지만은 ABA 바이오도 덩달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물론 전 인상 단계긴 하겠지만은 시장에서는 저는 크게 부각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큰 그림을 네. 그리고 있는 ABL 바이오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기업도 제약바이오를 다녀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오늘 이 기업은 현금 배당에 대한 또 이슈까지 부각받고 있습니다. 맞아요. 동아 ST 탐방 다녀오셨더니 어떠셨어요? 어떻게 좀 살 뺄 수 있다라는 자신감 얻으셨습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큰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시총 6천억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회사가 동아 소시홀딩스도 있고 그쵸. ST팜도 있고 동아제약도 이게 저기 신설동에 다 같이 건물이 네. 모여 있는데 굉장히 저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큰 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웬만한 요즘에 트렌드와 치료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동아 쪽이면은 바카스 아니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국내에서 파는 바카스는요 동아제약 쪽에 매출이 판권이 있는 거고 이게 동아 ST에서는 이제 해외 쪽 사업부. 근데 캄보디아가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예, 굉장히 저도 뜬금없기는 네. 했는데 바카스 해외 쪽 사업부는 동아 ST의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사실 캄보디아가 조금 해외 쪽에 경기가 조금 안 좋긴 한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진한 좀 단계는 있지만은 다른 쪽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지금 좀 기대를 해볼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카스 말고 여기를 볼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다른 이야기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건데 그로트로핀 네, 이게 그렇죠. 어떤 건가요? 이게 성장 호르몬 치료제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이제 동아 ST의 지금 가장 매출을 견인하는
이제 회사라고 그 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로트로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좋았지만 올해도 충분히 성장성이 굉장히 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지금 ETC 사업부에서 매출 25% 정도까지 차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아 ST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좀 그로트로핀 쪽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그로트로핀도 그렇고 캄보디아 외에 파이프라인이 많다라고 제시해 주셨고 그 파이프라인이 시장에서 주목하는 핫한 그 아이템이 많다라고 해주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하고 사실 그 가운데 당뇨도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뇨 쪽도 매출은 실제로 어떻게 찍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아까 트렌드 있다는 파이프라인이 비만 치료제가 있고요. 그렇죠. 지난주에 이제 마드리갈 파마가 처음으로 진짜 그 인류의 메시. 최초로 이제 그 메시 치료제에 네.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업체들은 뭐 한미약품도 있고 페트론도 있고 이제 동아 ST가 이제 메시 치료제에 대한 이제 관련주로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메시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임상 2회상이 좀 진행 중에 있고 이번 3분기 말에 아마 그 결과가 좀 나올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습니다. 흔히 뭐 메시 치료제가 하게 되면 우리가 지방 간염, 이제 지방 간 치료제를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원래 이게 뭐 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에서 내시라고 했는데 이게 그 명칭이 바뀌었죠. 메시 치료제로 M으로 이제 바뀐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쪽에 대한 치료제 적어도 몇 년 뒤에 본다고 하게 되면은 향후에 큰 파이프라인으로 조금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비만 치료제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위고비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많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가 밥을 덜 먹고 약을 먹으면서 체중 효과를 빼는 거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이고는 있는데 네. 이제 향후의 패러다임은 많이 먹으면서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면서 살을 빼는 게 향후의 패러다임이라고 보고 있는 게 이게 네. 동아 ST가 만드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오. 굉장히 이건 물론 이쪽 데이터도 실제적으로 위고비 데이터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보이고는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올해 이제 임상 1상이 끝나게 되면 지금 IND 이제 신청이 이번 달 말이나 아마 다음 달 초에 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인상이기 때문에 물론 한미약품도 임상 3상을 지금 이제 환자 모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비만 치료제의 시각이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우리나라 국내 약 치료제 회사들에게도 많이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살만 빼는 게 아니라 체질 개선 쪽까지 네. 함께 가는 비만 치료제 그 아이템까지 갖고 있고 아까 체크 못한 부분 당뇨 쪽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슈가논 것도 매출도 사실 꾸준히 좀 나오고는 있지만은 올해 한 200억 이상 좀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체크가 될 게 사실 메시 치료제에 대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방 감염 치료제가 원래 임상 1상은 이게 당뇨 쪽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뇨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워낙 이게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메시 치료제까지 저용증을 확대하는 흐름까지 보여왔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당뇨 치료제도 사실은 워낙 이제 조금씩은 큰 틀에서는 아니라 워낙 이제 매출이 다른 파란이 있긴 하지만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한 200억 정도 좀 추가적인 증가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비만 치료제가 워낙 핫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기대감이란 말이죠. 네. 한미약품이 3상까지 들어갔다고 하고 물론 동아에스테는 1상이라고는 했습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좀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아직은 뭔가 그러니까요. 맞닥뜨리지는 못했는데 체감이 안 한국 되잖아요. 안에서는 그쵸. 근데 이걸 만드는 회사는 과연 지금 어떤 어디 포지션일까? 네, 어디 위치에 있습니까? 또 탐방을 다녀오셨으니까 훨씬 더 체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아까 메시 치료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만 치료제도 임상 1상은 이제 데이터가 좋다 보면은 결국에는 물론 3상까지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결국 이걸 노리고 있는 빅파마 업체들도 기술 이전 기대감도 굉장히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향후에 뭐 파이프라인이 좀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환자 수가 뭐 100명, 200명은 아닙니다. 조금 소수의 인상을 좀 모집해서 이제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향후에 저용량, 고용량에 따라서 이런 테스트가 계속 좀 더 나아봐야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유 있는 호흡으로 파이프라인을 추적해보는 것도 좀 이 기업의 매력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업 살펴봤고요. 하이투자증권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